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51회고요 7월 2일 LG전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8대1로 좋은 승리를 거두었고 어제 경기도 아쉽게 졌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를 끝에 아쉽게 졌는데 오늘 게임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 속에서 좋은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역시 이 엘 롤라시코가 이제 단순히 재미뿐만이 아니고 경기의 질 자체도 굉장히 약간 보장하는 경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생각부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빠르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황성빈 선수가 굉장히 치고 달리고 맹활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맹활약했는데 오늘 경기 승부처만 얘기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5회 초 상황을 뽑고 싶어요. 5회차 상황을 얘기하자면은 2대0 상황에서 무사 만루에서 황성민 선수가 안타를 쳐가지고 1점을 더 냈어요. 3대0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실 그 뒤에 상황에 조금 이제 아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3번 이리오 선수가 이어지는 무사 만루 상황에서 인피드 플라이 아웃, 4번 전준호가 얕은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이 되어가지고 사실 소위 말하면 이제 갑분싸거든요. 왜냐면은 무사 만루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첫 타자 잖아요. 특히 우리 팀 무사 만루에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루 찬스에서 이 무사 만루에서 황성빈 선수가 어떤 타격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됐는데 사실 초구를 잘 받아쳐가지고 적시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어진 타석에서 이제 믿었던 믿을 수밖에 없는 3번 이리오 4번 전준호 선수가 이제 범타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록 한 점을 냈지만은 여기서 추가 득점을 더 하지 못하면은 게임의 흐름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특히 가장 선발 투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5회 말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3대0으로 만약에 이닝이 종료가 됐으면은 5회 초에 분명히 이제 어려운 위기가 굉장히 닥쳐왔을 것이고 아마도 경기 흐름이 상당히 어려웠었을 건데 여기서 5번 한동희 선수 타석에서 폭투가 나오면서 정말 꼭 필요했던 그 한 점이 나오게 되고 이게 4대0이 되는 점수였습니다. 4대0이 되면서 사실은 전 이 폭투를 보고 오늘 게임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편하게 봤거든요. 왜냐면 경기 흐름상 이 점수가 정말 컸어요. 그리고 오늘 좀 보면서 재밌었던 것이 제가 좀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이나 이거 큰 점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그 박용택 해설위원께서 똑같이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박용택 위원님이랑 제가 굉장히 좀 야구 보는 눈이 비슷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문가인 박용택 위원하고 또 그렇게 좀 잘 맞아 떨어지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는데 아무튼 이 점수가 굉장히 컸고 오늘 승부의 가장 큰 승부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회차가 전반적으로 좀 흥미로웠어요. 일단은 사실 또 상대 그 피터스 선수가 선두 타자였는데 또 시프트로 인해 가지고 이루 쪽에 평범한 땅볼 코스가 내야 안타가 되면서 이게 시작이 됐고 피터스 내야 안타 9번 안중열 보이넷 2번 안치홍 자전 안타로 그 이제 무사 만루 상황이었고 황성빈 선수를 오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이 적시타뿐만이 아니고 정행무진 날라다녔습니다. 황성빈 선수 얘기를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굉장히 맹활약을 했고 사실 황성민 선수가 벌써 표본이 많이 쌓였어요. 벌써 129타수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슬래시 라인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OPS가 0.7이 넘습니다 지금. 2할 9푼 5리타율, 출루율 3할 6푼 4리, 장타율 3할 4푼 1리, OPS 0.705 인데 이런 그 소위 쌕쌕이 유형, 똑딱이 쌕쌕이 유형의 타자가 OPS 0.7이 넘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정도의 지금 활약 보이고 특히 출루율이 3할 6푼대라는 거는 굉장히 황성민 선수가 좀 높이 사야만 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벌써 도루도 7개나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한 6월 한 중순까지는 너무 번트의 비중이 높은 게 아니냐, 치고 나가는 게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좀 아쉬운 얘기도 많았는데 사실은 그 치고 나가는 안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망이를 돌리는 방법이 점점 알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치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 팀이 정말 사실 팀에 정말 없었던 이 똑딱이 쌕쌕이 유형의 타자가 한 명씩은 필요하잖아요. 또 팀의 작전 수행이 좋은. 그래서 그런 타자를 우리가 지금 점점 성장하는 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타구 분표포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치우치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은 지금 스프레이팅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똑딱이 유형의 타자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 방향으로 타구를 날릴 수 있는 스프레이 히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WRC 플러스도 지금 100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104.1로서 굉장히 잘 활약을 하고 있고, 수비적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수비가 아직 많이 모자란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선수가 이제 1년차 선수이고, 1년차 선수고, 또 야간 경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군대를 현역을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수비에 대한 감각이나 아니면 프로 레벨에서 오는 그 타구들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미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야 수비는 하면은 늘긴 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 뭐 우리 팀에 있었던 김주찬, 손아섭 선수 사례도 있고,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외야수들이 수비가 안 좋다고 평가받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수비수로 거듭난 사례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영규 선수도 좋은 수비라는 평가는 받지 못했었는데 굉장히 노력을 통해 좋은 외야수가 되었고,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또 황성민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스프링 캠프 때 외야 수비를 집중적으로 좀 이제 당금질을 하면은 훨씬 좋은 수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좀 그런 건 있긴 해요. 타구 판단적인 측면, 그러니까 타구 판단 센스 자체를 타고나기를 좋게 타고난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워낙에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구 판단이 뭐 동물적으로 막 뛰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완을 하고 또 빠른 발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한다면 외야 수비가 점점 많이 발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약한 거는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깨가 약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선수가 중견수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익수로 보기에는 어깨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중견수로, 그러니까 정말 전통적인 스타일의 중견수로 커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황정민 선수 얘기가 나와서 조금 딴 데로 샜는데, 다시 경기로 돌아가자면은 그랬고요. 그리고 한동희 선수도 사실은 폭투 득점 이후에 굉장히 중견수 앞에 잘 맞은 타구를 쳤어요. 중견수 뒤쪽으로 살아나가는 느낌의 타구였고, 심지어 우익수 쪽으로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역시나 박혜민 선수가 너무나 잘 잡아주면서 조금 아쉽게 더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이어지는 또 5회 말에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항상 득점 후에 실점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뭐 수백 번 얘기를 했는데, 참 그 재미있는 상황이 이어진 게, 반지 선수가 좋은 투구를 하다가 그 5회 말 2사 후에 이재원 선수한테 안타를 허용을 합니다. 근데 약간 이때 제가 좀 쎄했던 게 뭐냐면, 다음 타자가 유강남 선수예요. 포수 유강남 선수인데 앞에 이제 폭투를 허용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폭투는 투수의 그런 기록으로 되긴 하지만 또 유강남 선수도 본인도 좀 당연히 자책을 했을 거예요, 폭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그 큰 실점의 당사자가 타석에 또 바로 다음 이닝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상황에서 홈런이 나오거나 이런 큰 그런 뭐 공격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또 유강남 선수가 한 방 있는 선수고, 물론 지금 타격이 많이 부진하고 있는 상태고 홈런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한 방을 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좀 쎄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좌월 대형 파울 홈런을 치면서 굉장히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비디오 판도까지 갔는데 파울로 다행히 판정이 나면서 다행히 이제 점수를 주지 않았고, 사실 이게 넘어갔으면 오늘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4대2 상황이고, 사실은 경기 흐름이 단번에 다시 LG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고, 또 반지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모습을 좀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차분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굉장히 다혈질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이 홈런이 됐으면 아마 반지 선수가 좀 스스로 무너졌을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파울이 됐고, 근데 또 유강남 선수를 몸에 맞는 볼로 그러고가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흥분을 한 게 아닌가, 반지 선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구가 나오고 또 파울 홈런이 나오고, 그 뒤에 사실 유강남 선수가 점점 타이밍을 맞춰 나가고 있었거든요, 반지 선수 공에. 그래서 이 승부가 사실 오늘 경기의 좀 핵심이 아니었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유강남 선수가 계속 파울로 걷어냈거든요. 투심 체인지업 슬라이드인데 다 파울로 걷어냈고, 파울의 코스 자체가 전부 다 그 뒤로 가거나, 그러니까 빗맞은 파울이 아니고 정타 파울들이 계속 나오면서 맞아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몸속으로 더 붙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몸에 맞는 볼로 이어졌는데 그 뒤에 또 좀 이어지는 상황이 9번 손호영 선수가 나오는데 손호영 선수가 유격수 땅볼이 칩니다. 땅볼이 치는데 이호연 선수가 오늘 또 유격수로 출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격을 최대한 강한 타순으로 오늘은 나왔어요. 네, 타순을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안 말했는데 말씀드리자면 1번 이루수 안치홍, 2번 우익수 황성빈, 3번 지명타자 이대호, 4번 좌익수 전준호, 5번 3루수 안동희, 6번 1루수 정훈, 7번 유격수 이호연, 8번 중견수 피터스, 9번 포수 안중현 선수였는데 아마 이 타선 우리 팀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타선일 거예요. 지시한 선수가 있다면 더 강하겠지만 지금 지시한 선수가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용 가능한 가장 강한 타순인 것 같은데 이호연 선수가 뭐 물론 잘해줬습니다. 뭐 오늘 경기에서도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유격수 자리가 익숙하진 않다 보니까 여기서 그 유격수 땅볼을 잡고 물론 타구가 깊고 느렸어요. 깊고 느렸는데 2루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1루 쪽으로 던졌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세이브이 되지요. 예. 그래서 이제 2사 만루 상황으로 되는데 여기서 또 2사 만루 상황이 되는데 이어지는 좀 힘든 상황에서 또 박혜민 선수 중견수 뜬공으로 다행히 잡아내면서 뭐 오늘 경기를 5회 말까지 그러니까 5회에 어느 정도 승부의 추를 뭐 좀 잡아왔다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꼭 필요한 점수 한 점이 상대의 폭투로 인해서 나왔고 그 뒤에 이어지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행히 시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점 말고는 다행히 시점을 하지 않았죠. 네, 다행히 시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좀 이길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호연 선수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를 사실 하는 게 사실은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잘해서 민망하기도 하지만 참 좋기도 한데 다만 이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단이 좀 명확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그냥 보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제가 당연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호연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컨택 능력이 뛰어나고 기본기가 훌륭한 선수인 건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플레이 자체가 성실한 스타일이란 생각이 들고 좀 차분하게 경기를 끌어가는 차분하게 플레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실 이 선수가 뭐 타격, 뭐 주루, 수비 이런 측면에서 딱히 모난 부분이 있진 않아요. 모난 부분이 있진 않은데 모난 부분이 없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특출난 부분도 딱히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물론 이제 프로 선수가 됐다는 거는 상당한 재능을 갖고 있으면 분명하지만 프로 선수들 중에서는 이호연 선수가 갖고 태어난 재능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파워가 특출난 것도 아니요. 주루가 굉장히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어깨도 사실 강하진 않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손호영 선수의 그 내야 안타 타구도 어깨가 강한 선수였으면 잡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깨도 강한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운동 능력이 뛰어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호연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과 컨택 능력으로 그래도 지금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은 주전 선수로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낼 것까지는 솔직히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오만한 소리, 거만한 소리, 그러니까 결례인 소리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끼는데 다만 팀에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선수는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역할을 프로 커리어 내내 유지를 해도 반드시 필요한 선수거든요, 팀에서. 그래서 뭐 이호연 선수가 더 잘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최근에 약간 모습을 보면은 기록이 있는데 좀 절정의 그 시기는 약간 지나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정도를 얘기해요. 이렇게 처음 올라오거나 약간 이제 퓨처스에 있다고 올라온 선수들이 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면 한 달 정도 활약을 하다가 그 뒤로는 일단은 상대팀에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성적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보면은 지금 이호연 선수가 그런 시기에 조금 부딪힌 느낌이거든요. 6월 26일, 28일, 30일, 7월 1일, 7월 2일인데 이 기간 동안 6, 7, 6이니까 6, 7, 6, 13타수 1안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율이 3할 가까이 갔다가 지금 위아 6분 7리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호연 선수도 조금 이제 휴식이 필요한 시기가 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한태양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아니면 다른 뭐 내야 자원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학주 선수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서로 바통 터치를 해주면서 가장 좋은 이 2주에서 한 달 정도 모습을 서로 이제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제일 팀이 잘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호연 선수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으로 왔으니까 이학수 선수가 올라와서 다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하면은 팀 입장에서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좀 드러나면 이호연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잘해줬고 잘해주고 있어요. 잘해주고 있고 그 뒤로는 사실 저는 이제 승패를 결정 났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집중을 해서 보진 않았어요. 집중해서 보진 않았고 6회 말에도 사실은 굉장히 위기가 있어서 6회 말에 이제 1사 2삼로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반지 선수가 오지환 문병원 선수를 이루스 뜬공 이제 삼진 아웃 이렇게 잡아내면서 잘 탈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7회 초에 또 추가 득점을 하면서 완전히 쐐기를 박았는데 그러니까 6회 말에 실점 안 하고 7회 초에 추가 득점 하니까 뭐 이길 수밖에 없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황정민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서 이대호 선수가 우전 안타를 쳤는데 네 깊은 우전 안타 쳤는데 황성민 선수가 그 도루를 하는 타이밍에 안타를 치면서 사실은 황성민 선수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2루에서 하는 바람에 홈까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황성민 선수의 주력 정도고 이 타구가 깊었기 때문에 홈도 들어올 수 있지 않아 봤는데 왜 3루도 안 들어왔나 하는 거 봤더만 네 정말 앞만 보고 간다고 헤드 2루에서 슬라이딩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황성민 선수의 그런 열심히 한 모습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전준우 선수가 유격수 앞에 짧은 뜬공을 치는데 사실은 들어오기가 힘든 타구였어요. 그러니까 짧기도 했고 또 우익수가 앞으로 대시를 하면서 잡는 공이기 때문에 그 탄력으로 송구를 하니까 더 좀 쉽지 않았는데 황성민 선수니까 3루로 이제 도전을 했고 뭐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여유 있게 살았고 또 중간에 커트를 했는데 송구를 커트가 또 그 커트를 한 다음에 홈으로 던지는 것이 빗나가면서 이대호 선수도 2루까지 진루를 하고 또 5대2 점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5회도 그랬지만 7회 되면서 완전히 이제 뭐 승부가 뭐 결정 지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7회 이제 5대 0이네요. 네, 7회 초에 5대 0을 만들고 그 다음에 7회 말에 뭐 한 점을 실점을 하게 됩니다. 7회 말에 보시면은 무사 1루에서 유강남 선수 삼진을 잡고 그러니까 7회 1사 1루 상황에서 반주 선수가 내려가고 진승현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은 진승현 선수를 낸 것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얘기하기 앞서가지고 일단 반주 선수가 오늘 98구를 던졌고 7이닝 1실점 1자책 2사 4구 7삼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4월 반주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고 다만 피안타가 7개로 좀 많긴 했습니다만은 4사구가 적고 삼진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LG 타자들이 좌타자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삼진을 잘 잡아내면서 좀 탈출을 할 수가 있었고 8승째네요. 네, 좀 탈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어서 진승현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투구를 좀 보자면은 진승현 선수가 올라와서 일단은 그 이지현 선수가 아니고 네 손호영 선수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고 박혜민 선수를 보이넷으로 내보냅니다. 일단 공은 굉장히 좋았어요. 직구도 좋고 커브도 좋고 다 좋았는데 특히 직구 같은 경우엔 제가 진승현 선수 그 스프링 캠프 때 처음 청백전에 나타났을 때 좀 충격적인 등장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직구 구위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역시나 구속보다 훨씬 더 그 소위 볼 끝이 좋아 보이는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또 타점이 굉장히 높게 완전한 오버스로우형 투수이기 때문에 정말 묵직하고 좀 뭐랄까 미사일 같이 나가는 그런 느낌의 직구를 또 보여줬어요. 굉장히 눈이 좀 호강을 했고 커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각이 큰 커브를 보여주면서 좋은 투구를 했는데 다만 박혜민 선수 보이넷은 좀 스트라이크 판정이 조금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2개 정도는 잡아줬어야 되는 공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잡아주면서 좀 보이넷 출루가 됐고 근데 여기서 진승현 선수를 올렸던 거는 일단은 5점 차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불펜진이 사실은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썼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물론 진승현 선수가 잘 던지고 내려갔긴 했지만 그냥 좀 노파심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했어요. 이 상황에서 신인 선수라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뭐 잘하고 내려갔으니까 뭐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위기 상황 김유영 선수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사 1, 2루 상황에서 김유영 선수가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김유영 선수의 등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커뮤니티에도 많았고
네, 그랬는데 서튼 감독의 아쉬운 점으로 얘기를 많이 한 게 너무 좌우놀이를 맹신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소리이고, 물론 김유현 선수가 오늘 1.1이닝 동안 투구를 했고 뒤에도 뭐 나쁘게 막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성주 선수한테 자익수압 적시타를 맞았어요. 근데 요건 사실 빗맞은 안타였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바가지 안타라고 부르는 그런 안타였기 때문에 뭐 김유영 선수가 못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좀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김유영 선수는 자투수는 자타자한테 약하고 문성주 선수는 자타자한테 자투수한테 강한 선수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붙였다. 그리고 오늘 또 반주 선수한테 안타가 두 개가 있었던 문성주 선수인데 또 자투수를 붙인다. 심지어 잔주 선수는 자타자 상태 극강의 선수인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뭐 그 1점만 주고 김현수 선수를 유격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뭐 다행히 잘 막아내긴 했지만, 근데 사실은 투수 규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숫자만 보고 얘기가 애매한 게, 뭔가 뭐 투수들의 피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판 기록밖에 우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상황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박혜민 선수한테 보이는 내주고 나서 1-4, 1-2루 상황에서 진성현 선수 내린 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교체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진승현 선수를 뒀으면은 더 안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불안감, 노파심이 현실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김유영 선수가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록적인 부분을 좀 떠나가지고, 사실 야구는 멘탈 게임이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 너머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야구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체 자체가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뭐 8회 초에 또 재밌는 상황이 나오는데, AGS 최성훈 좌완 투수가 나오는데 뭐 정훈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가고 대주 한태양 선수가 나가는데, 이호연 선수가 번트를 했는데 이것이 또 1루 악송구가 되는데, 이게 또 우익수 쪽까지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한태양 선수가 홈까지 들어오고 뭐 6대1까지, 네, 들어오면서 뭐 이렇게 쐐기 점수가 나오고, 또 이어진 이 쌀쌀한 찬스 안시영 선수가 또 희생플라이 치면서 10대1로 도망가고, 전준 선수가 9회에 또 홈런까지 치면서, 네, 9대1까지 벌리면서 뭐 오늘 경기 8대1이죠. 네, 8대까지 벌리면서 뭐 아름답게 경기를 뭐 승리를 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좋은 경기를 했어요. 좋은 경기를 했고, 또 상대의 그런 폭투로 생겼던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팀이 한 점 한 점 차곡차곡 쌓아 나갔던 것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10안타 4보인 횟수로 8득점을 했거든요. 굉장히 경제적인 야구를 했어요. 에라도 없었고요. 좋은 경기했고, 오늘 뭐 반주 선수 좋은 투구했고요. 또 김유영 선수, 문경찬 선수 다 좋은 투구를 하면서 경기를 잘 마무리 지어줬고, 타선에서도 안치홍 선수가 안타 1개 2타점, 뭐 그 다음에 황성민 선수가 2안타, 이대호 선수가 안타 1개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안타를 쳤었고, 그 다음에 전준우 선수가 또 멀티히트는 아니고 1안타네요. 네, 홈런으로 안타를 만들었고, 한동희 선수가 선제 2점 홈런을 쳤어요. 제가 한동희 선수 얘기를 아예 안 했는데 오늘, 네, 시즌 10호 선제 홈런을 투런 홈런 쏘아 올리면서 그래도 조금 장타력, 홈런이 사실 나온 지가 좀 오래됐었는데 좀 홈런을 때려내면서 다행히 좀 장타력을 보여줬고, 근데 타율이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한동희 선수도 3할 4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타율을 많이 까먹었는데 좀 다시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많이 까먹었어요. 타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좀 아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동희 선수 타율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3할 3분 3리였네요. 3할 3분 3리까지 갔다가 뭐 좀 많이 까먹은 상태. 제 기억으로는 3할 4푼까지 갔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4타수 무안타 경기가 몇 경기 나오면서 지금 까먹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25, 6, 8일, 네, 말고는 그래도 한 개씩은 꾸준히 치고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안타 경기가 길어지지 않고 한 개씩이라도 안타를 치면서 조금씩 이제 유지를 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러다가 또 몰아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현 선수 유격수로, 그러니까 사실 이현 선수가 지금 내야 전 포지션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1루, 뭐 3루, 1루, 지금 1루, 3루, 2루, 유격 뭐 이 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뭐 팀의 소금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피터스 선수가 8번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또 시프트 덕분에 2개 안타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외국인 선수가 8번이 치는 게 뭐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NC에 있었던 알테어 선수도 8번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3할 30홈런 치면서 공포의 8번이었는데 뭐 피터스 선수도 그렇게 해주면 되죠. 오늘 본회까지 고르면 3출루 했거든요. 물론 그 시프트를 좀 덕을 보기도 했지만 또 선수가 살아나는 건 이런 걸로 또 살아나기 때문에 뭐 피터 선수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교체가 안 되고 본인이 잘해가지고 살아나는 거니까 잘 하기를 또 응원을 하도록 하고, 안중열 선수도 오늘 2득점을 했어요. 일본의 2득점 또 도루가에 잡아내면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내일 경기 이제 일요일 경기인데 내일은 스파크맨 선수 대 임창규 선수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스파크맨 선수가 사실 지금 가장 좋은 팀의 선발 중에 한 명, 이게 사실상 6월 에이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기대를 해보고, 또 임창규 선수는 최근 등판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썩 좋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썩 좋진 않아서 또 이날 일요일 우리가 좀 승리를 하고 위닝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의 우피였고요.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했네요. 오랜만에 길게 얘기를 했는데 좀 마지막에 사담을 하자면은 사실 조금 방송이 좀 잘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일이 바쁜 건 좀 지나갔는데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요 몇 주 동안 의욕이 별로 안 생겨서. 근데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뭐 의욕이 안 생기고 재미가 없어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유튜버의 덕목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가 진심이 아닌데 억지로 막 그렇게 재밌는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억지로 정말 그 우리 팀 야구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척을 하는 거는 조금 진심이 아니지 않나,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제 마음이 갈 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저희 이제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연배도 높으시고 야구도 훨씬 오래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좀 거짓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대번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제 방송의 가장 큰 좀 장점은 사실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이제 야구 소재로 한 유튜버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뭐 전문가 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롯데자이언츠 얘기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물론 다 진정성이 있으시고 다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뭐 정보나 그런 거를 너무 막 세세하게 파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정말 진정성 한계로 정말 제가 이 팀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한계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좀 방송이 잘 안 올라와도 그런 거는 그냥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야구 말고라는 제목으로 제 뭐 취미인 이제 인라인 타는 영상이나 그런 것들도 종종 올리고, 또 여유가 되면은 뭐 야구 말고라는 제목으로 제 일상이나 다른 좀 보여드릴 만한 것도 가끔씩 올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야구 채널이니까 뭐 야구 콘텐츠가 더 많게끔은 하겠습니다. 최소한. 네. 사실 최근엔 제가 이거 운동하는 거에 너무 재미가 들려가지고 거의 뭐 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것도 뭐 쭉 정리해가지고 약간 운동 로드뮤비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약간 그런 거 만들어 보면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뭐 그런 것도 뭐 다른 재미로 또 봐주시고 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여름 참 날이 무덥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런 온열 질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일은 제가 또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내일은 또 경기를 다 볼 것 같아서 이게 참 애매한 게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은데 또 원정 9연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직관에 못 간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 언제고 6월 10일에 가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너무 오래됐는데 7월 이제 원정 9연전 갔다 오고 나서 좀 사실 지금 플렉스 티켓도 11장이나 남았는데 얼른 써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 참 네, 사실 오면은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